안녕하십니까, 철학과 사학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치킨무입니다. 치킨무.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치킨을 시켜서 치킨무를 항상 전부 다 먹습니까? 아마 항상 전부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킨은 우리는 남기지 않아요. 뼈까지 발라 먹죠. 심지어 튀김 부스러기까지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근데 치킨무는 항상 반드시 예외 없이 조금씩 남아요.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필연이죠. 오늘 이 녹화가 끝날 때 여러분은 치킨무를 다시는 그냥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킨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인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주제로 인간은 처음부터 끝낼 생각이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치킨무를 다 먹겠다고 결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치킨을 시킬 때부터, 치킨이 도착하고 치킨을 열었을 때부터 우리는 치킨은 배고프니까 다 먹어야지. 하지만 치킨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적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치킨을 주문할 때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단 하나예요. 치킨을 먹는 것. 치킨무는 그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치킨무를 다 먹겠다는 결심은 없었습니다. 치킨무가 남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이 없었다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치킨무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 읽겠다고 산 책, 언젠가 연락하겠다고 저장한 전화번호,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말한 운동. 이것들이 남겨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내겠다는, 치킨무를 다 먹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적 없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남겨집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치킨무가 남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의지력이 아니라 결심의 부재입니다. 그 부재는 선택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치킨무는 주인공이 아니죠. 바로 이 치킨무는 치킨이 주인공이고 바로 조연이죠. 조연. 정확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배경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어요. 주의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 치킨이 테이블 위에 있는 한 치킨무는 주의력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죠. 우리의 주의력은 치킨이에요. 이건 의도적인 무시가 아니에요. 그냥 구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더 강렬한 자극이 있는 곳으로 인간의 주의는 흘러가죠. 황금빛 튀김옷의 치킨 앞에서 하얀 치킨무는 처음부터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린 두 번째 깨달음이 나와요. 우리 삶에서 남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단지 더 강렬한 무언가 옆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우리 가족하고 대화하는 것 좀 생각해 볼까요? 가족과의 대화는 바로 스마트폰이 옆에 놓인 치킨무와 같아요. 자기 개발은 유튜브 옆에 놓인 치킨무죠. 건강은 바쁜 일정 옆에 놓인 치킨무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들이 방치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즉각적이고 더 강렬한 자극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력은 유한합니다. 무엇에 쓰느냐가 인생이죠. 치킨무가 남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치킨을 다 먹었을 때죠. 배부를 때,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 순간 치킨무는 완전히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배가 부른 인간에게 치킨무 몇 조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적 행위는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남겨진 의무를 잊어버립니다. 치킨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순간 치킨무라는 의무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인생 전반에 작동합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은 순간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잊어요. 물론 100% 잊진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이만큼이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순간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많이 줄어들게 되죠. 또 연애가 안정되는 순간 처음에 우리가 했던 노력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가 아플 때는 건강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건강이 다 회복되는 순간 건강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죠. 목적이 달성되면 인간의 어떤 과정들의 잔재들은 남겨두죠. 바로 이 치킨무처럼 말이에요. 배부를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지탱했던 것들을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성공한 직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쉽게 치킨무를 남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치킨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오늘은 제가 치킨무가 되었으니까 치킨무의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는 남겨졌어요. 그러나 나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나를 하나씩 집어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이 기름진 어떤 그런 느끼함을 중화시켰습니다. 선택받은 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선택받지 못한 시간에도 저는 이 치킨무 요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완전한 삶이다. 치킨무는 선택받은 매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남겨지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은 치킨무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역설이 드러납니다. 남겨진다는 것은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끝까지 소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치 없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치킨무는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존재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 삶에서도 결과로만 평가받는 것들이 있어요.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고 그 과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다가 남겨진 책들이 많죠. 그 책이라도 읽은 페이지가 사람을 바꿔놓았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죠. 남겨진 관계라도 함께한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켰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끝이 아니라 존재했다는 증거죠. 바로 이 치킨무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치킨을 먹는 1시간 동안 치킨무는 처음에는 아주 빨리빨리 우리가 막 먹어요. 활발히 소비를 하죠. 중반에는 간간히 선택받아요. 후반에는 거의 손이 닿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치킨무가 선택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철학자 러셀은 말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우선순위도, 욕망도, 관심도. 치킨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에 치킨무에 대한 관심과 치킨을 다 먹어갈 때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남겨질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처음의 결심, 초심을 기억하는 것, 배부름이 찾아왔을 때도 남겨진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 이건 훈련이 필요한 일이죠.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 욕망 그 자체가 원래 이래요. 치킨무가 저절로 다 소진되지 않듯이 치킨무는 항상 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결심이 없었고 주의력이 분산되었고 치킨이라는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고 점차 배부르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쳐서 치킨무는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치킨무를 바라보는 것은 성찰의 시작이죠. 내가 무엇을 결심하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에 바로 이 주의를 빼앗겼는가? 내가 배불렀을 때 무엇을 잊었는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오늘부터 치킨무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치킨무가 왜 남겨졌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치킨무가 남겨진 용기를 한번 나중에 바라보십시오. 그건 단순한 잠반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고,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